자, 우리 오늘은 여기 함수 단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합시다. 함수 단원 이제. 자, 이제 함수를 좀 이제 제대로 원론적으로 배우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집합이야, 집합 이제. XY라는 집합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집합 XY는 A, B, C라는 원소, 그리고 1, 2, 3이라는 원소를 각각 갖고 있어, 이제. 자, 이제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는데,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왼쪽에 집합의 원소를 하나 찝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합의 원소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두 원소를 짝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짝 지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짝 지어보는 거를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 대응. 즉 대응은 그냥 이제 화살표를 짝 짓는 건데, 근데 우리가 화살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화살표를 보낼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X가 A이면 Y가 1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제. 자, 이때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는 저 소문자끼리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아. 소문자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이제.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비슷한 듯 달라. 집합 XY의 이제 집합이 있는데, 집합 X의 각 원소를 이제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해줘야 돼.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함수 이제. 이럴 때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집합 X에 이 세 개 원소가 있잖아요. 이 세 원소가 화살표가 나가야 돼. 어떤 집합 Y의 원소랑 짝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반드시 하나만 나가야 된다 이거야. 화살표가 나갈 때 몇 개만 나가? 하나만. 이럴 때만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잖아요, 그죠? 이건 함수야, 이건 함수. 그래서 함수는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은 함수가 아니거든? 쟤는 왜 함수가 아니냐면은 2번 보시면은 화살표가 안 나가는 원소가 있잖아요, 여기. 이러면 안 돼. 모든 원소가 다 몇 개씩 나가야 된다고? 하나씩만. 그런 의미에서 3번도 함수가 안 돼. 왜 안 돼?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1번만 함수로 보시는 거고, 자, 이 함수의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하나씩만 나가는 이러한 대응을 함수 F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하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집합 X의 원소에서 집합 Y의 원소로 화살표가 나가는 개념입니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이제. 그동안 함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왼쪽에서 화살표가 나갔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이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 정의역. 집합 이름이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집합 Y를 이 함수 F의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역.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집합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화살표를 다 지금 화살표를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지, 그지? 여기서 화살표를 받는 것들만 생각해 보게. 받는 것만 이제. 받는 것만 생각했을 때 지금 A에서의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이 B에서의 값은 2, C에서의 값은 2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X가 A일 때에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1이다. B에서의 함수값이 2다. C에서의 함수값이 2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왼쪽에 있는 그 집합의 어떤 원소가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왼쪽에 있는 원소,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y는 fx라고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야. y는 fx. 예를 들면은 아까 이거는 a일 때 1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저 때는 a 넣으면 1 나오니까 fa가 1이다라고 보는 거야. x가 a일 때 그 결과값 y 값이 1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자, 이때 이 fx를 이제 이 함수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함수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치역을 이제. 자, 치역은 뭐 하냐고 하냐면 이 함수값.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함수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얘는 못 받으니까 이 함수의 결과 값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가지고 내가 집합을 구성하는 거를 얘를 내가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치역.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요. 용어를. 그 왼쪽에 있는 집합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공역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제 공역이라고. 그랬을 때 이 오른쪽 전체가 공역인데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만 집합으로 만든 걸 치역으로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치역으로 부른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다면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정의역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x.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x 전체고요. 공역은 이제 항상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함수는 보통 FGH라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주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내가 이제 집합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이 공역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겠지.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함수가 되는 이 대응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두 함수가 있어. F는 뭐 어떻게 화살표가 나가고, G도 화살표가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함수 이제. 지금 얘를 F라고 본다면, A 나오면 1, B 나오면 2, C 나오면 2 나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함수 G도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같은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F는 현재 이건데 만약에 G가 있잖아. 이거에다가 만약에 C가 다른 걸 가리키잖아. 단 하나라도 다른 걸 가리키면은 대응 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잖아. 그럴 때에는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완벽히 이제 어떠한 x를 하더라도 그 결과값, 함수값도 일치해야지만이 같은 함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F랑 G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수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래프 관점에서 이제. 자, 함수는 이제 우리가 그리잖아요, 이제. 위의 조건. 함수는 반드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 그림에다가 한번 반영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 화살표 나가는 쪽, 받는 쪽이 원소가 모든 실수라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그러면은 모든 실수가 다 대응이 되는 y 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함수가 이제 이 모든 x에 대해서 좌우 방향이잖아, x가. 어떠한 x라 하더라도 함수가 항상 y 값이 찍혀 있게 되는 거야. 점이 찍히게 되는 거잖아. 애초에 점 찍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정해지면은 점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x라 하더라도 항상 어떤 y 값이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함수가 점 찍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 봤을 때, 여기 잘 들어야 돼. 이때 정의역의 각 원소, 이거 x값 얘기하는 거야. 이 정의역의 각 원소 그 x값은 이제 공역의 원소 y값에 하나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화살표가 하나밖에 못 나간다 이 얘기야. 하나밖에. 그러므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봤을 때 정의역의 각 원소 어떤 a에 대해서, 자, y축의 평행한 직선과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거. 지금 x가 주어지면 그에 대응이 되는 y 값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함수를 보면은, 자, 이 세로로 직선을 긋는 게 x는 뭐시기라는 직선이야. 그러면은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지? 이 말은 x가 k일 때에 대응이 되는 그 y 값이 fk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내가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지금 그에 대응이 되는 점이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이러면 x는 이제 하나인데, k 하나인데 y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y좌표가. x가 하나인데 y가 두 개다? 이 k라는 x값에서 y의 화살표가 두 개가 나가는 상황인 거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오직 하나씩 y에 대응을 시키려면은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 거야. 가로로 그어, 세로로 그어? 세로야.
이따가 헷갈리는 거 나와. 이따가 가로도 나와, 가로도.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이 함수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 자체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필수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보시면, 자, 일단 1번 볼게. 자, 조집합 XY에 대해서.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게 무엇일까? 라는 얘기인데,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fx는 x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fx는 x. 저게 뭐냐면, 자, 일단 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저거 한번 함수를 다 한번 표현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걸 일단 다 한번 표현해 보자, 일단 요거. 0, 1, 2, 3, 4. 이 그림 일단 다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고. 0, 1, 2, 0, 1, 2, 3, 4. G. X. 0, 1, 2. Y. 0, 1, 2, 3, 4. H. 자, 그 다음에 이제 I. 자, 집합 X에서 이제 Y. 0, 1, 2, 3, 4. 자, 이렇게 이제. 자, 저렇게 이제 FG, H, I에 대한 함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 여기는 이제 X고, X.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3의 계산이고, 이제. X 플러스 3. 그 다음 거는 2X-1의 계산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고, 이제 X제곱인데. 자, 지금 일단 저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제. 기억은 뭐냐면은 기억은 이제 fx는 x지. 그러니까 그 결과 함수값은 자기 자신 그대로란 얘기거든. x가 0이면 그 결과값도 0. x가 1이면 결과도 1. x가 2면 결과도 2. 이런 얘기야, 이제.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죠? 얘는 함수인 것이야, 기억은. 함수인 거. 함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g 보자, g. 얘들아, g는 x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것으로 가리키는 거야. x가 0이면 몇 가리켜야 돼? 3. x가 1이면 몇 가리켜야 돼? 4. 근데 x가 2면 5를 가리켜야 되지만 5가 지금 이제 없잖아, 그지? 2는 화살표가 그럼 못 나가는 거야. 이러면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함수가 될 수 없죠. 그 다음 h도 해볼게. 얘는 x의 2배를 하고 빼기를 하라는 거거든. 얘 2배하고 빼기를 하면은 마일인데 마일이 없어. 안 나가. 그럼 벌써 함수가 아닌 거지, 이제. 함수가 아닌 거. 뭐 나머지 대응도 한번 해보면 1 넣으면은 1이고 2 넣으면은 3이긴 하지만 화살표가 다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도 한번 해볼게요. i도 이제. 자, 이거 제곱하는 거잖아. 0의 제곱 0, 1의 제곱 1, 2의 제곱 4. 화살표가 다 나가니까 함수로 보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기억, 리을이라고 답을 내줄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거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더라, 이제. 안 그려도 되고, 그냥 이 정도 해도 되겠지. x가 지금 이제 0, 1, 2가 될 수 있잖아. 0, 1, 2, 그지? 이 x 값에 대해서 이거 다 계산해봐. 0, 1, 2. 더하기 3, 3, 4, 5. 2배 빼기 1, 마일, 1, 3. 제곱? 이렇게 다 계산해놓고, 이 계산한 결과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지. 여기에. 그래야 함수가 되는 거겠죠. 실전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풀면 돼. 이 정도로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직접. 시각화해서. 아시겠죠? 2번. 자, 이것만큼 진짜 쉬운 문제가 없어. 자, 이것만큼 이제. 이거 돌고래도 풀 수 있는 문제야. 돌고래도. 자, 봐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함수 f가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한 거야.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정의하겠다 이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2x 빼기 1로 정의하겠다 이건데, 이걸 계산해보래, 이거 이제.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 세 개의 x값을 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이제. 근데 넣을 때 먼저 이 조건부터 처리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범위상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저건 이제. 범위상. x의 마이너스 1은. 위에다 넣어야죠, 범위상. 그죠? 그럼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최종 결과 몇이야? 1. 이거 하면 돼. 1이랑 2는 밑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범위상. 그지? 위에는 안 되니까. 무조건 그 여러 개의 범위면 무조건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만족할 거야, 아마.
밑에다가 다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3. 계산해서 몇이야? 5. 이 정도 해주면 된다. 이 정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예제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이제. 3번은 뭐냐면은, 자, 정의역이 현재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돼 있는데,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는 얘기거든. 두 함수가 같은 함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네들이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를 넣은 것끼리 같다라는 식을 써주는 거지. 마이를 넣은 것끼리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는 거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만약에 이제 2를 한번 넣어보잖아요, 이제. 2 넣어보시면 2 플러스 a는 4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연립? 자, 연립해주면 되는데, 이제. 자, 근데 이제 사실 얘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까? A눈으로 정리해볼게. A눈으로 이제. A눈으로 정리하면, 자,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밑에 거는 A눈으로 정리해주면 2B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립해줘야 되는데, 이제 A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같다라고 식을 써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2b 마이너스 1 해주셔서 b가 몇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b가 0. 0을 였다가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 해주셔서 a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쉽죠? 간단하죠?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이야, 이제 4번. 4번인데. 자, 보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골라봐라 라는 얘기거든. 함수가 뭔데? 라는 거야. 자, 보시면, 지금 얘들아 함수인지를 따지려면은 그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한 점이어야 돼. 교점이 한 점.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한번 세로로 한번 그어볼래? 교점이 항상 하나여야 돼. 항상 하나. 그러면은 기역은 봐봐. 근데 이거 잘 너네 모를 수도 있는데 얘들아 기역을 보시면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뚫려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너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채워져 있고 뚫어져 있는 거 무슨 차이인지 아니? 자, 만약에 여기를 내가 만약에 x를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봐. 여기를 이제 만약에 1이라 가정해봐.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y는 fx라 가정해주면은 이 함수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때 y 값이 무엇이냐? 이거 채워진 점으로 따라야 돼. 채워진 점. 이 얘기야, 이 얘기. 알겠지? 뻥 뚫어져 있는 점은 그 점에서 함수가 점이 안 찍혀 있는 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오케이? 이게 색칠한 채워진 점이 그 함수에 점이 찍힌 거야. 잘 구별하시고. 그럼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한번 봐봐. 얘가 어떻게 세로로 그럼 그든 간에 항상 이거 교점 하나 나와, 이거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항상 하나야. 채워진 점은 안 보는 거지, 그지? 세는 게 아니지? 항상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설명이야. 기억이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얘들아, 니은은 이렇게 그으면 빵개, 이렇게 그으면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두 개 나오지 않니? 두 개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막 그때그때 막 달라지지? 항상 한 개도 아니고.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디귿도 틀리지 않았을까? 빵개, 한 개, 두 개, 한 개, 빵개. 막 매번 달라지니까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을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리을은 잘 보면은 하나인 것 같지, 항상. 항상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로 그으면은,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얘들아 무수히 많은 거야, 이거는. 무수히 많은 거야, 이거. 이거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저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답을 그러면은 기억 하나, 1번으로 답을 내주는 겁니다. 1번으로. 아시겠습니까? 어이! 정 차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제 네 가지 함수를 좀 더 배워볼게. 네 가지 함수를 이제. 봅시다, 이거. 자, 일단은 1대1 함수라고 나오는데, 자,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1대1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데, 1대1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약간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1대1로 짝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짝지어져야 되냐면 지금 1번 봐볼래? 화살표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봐. 받는 입장에서. 화살표를 못 받는 놈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받는 놈들은 받을 때 무조건 몇 개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받지 않네, 하나?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1대1 함수는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한 개. 많이 받아야 한 개라는 얘기는 적게 받으면은 몇 개? 딴 개. 못 받거나 한 개 받으면 1대1 함수라 불러. 자,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면 1대1 대응도 있거든, 이제. 용어 구별해야 돼. 1대1 대응은 무조건 받을 때 하나 받아야 돼. 무조건 한 개야. 얘는 못 받는 게 있어도 돼. 근데 받을 거면은 하나 받아야 되는 거거든. 얘는 못 받는 놈이 있어서도 안 돼. 무조건 받을 때 하나 받아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화살표를 2개 받는 놈이 있잖아. 이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지. 1대1 대응도 안 되지. 왜냐면은 모든 놈이 화살표를 하나 받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이를 좀 어렵게 설명한 게 나오는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1번, 2번 같이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 자, 왼쪽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골랐는데, 걔네 둘이 가리키는 함수값이 다르면 1대1 함수 조건이 된다는 거야.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가 함수값이 다르다면은, 즉,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정의역의 인후의 두 원소 x값에 대해서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얘들아, 이 말이 1대1 함수의 표현이야. 1대1 함수. 너네 저 말뜻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저 말뜻 이해해야 돼. 자, 왼쪽에서 서로 다른 두 x값을 잡았을 때 걔네가 가리키는 함수값도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잖아. 가리키는 것도 만약에 다르다면은 어떻게 두 개를 잡든 항상 가리키는 게 항상 다르다면은 1대1 함수다 이 얘기야. 1대1 함수.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걸 가리키는 게 존재한다면 받을 때 2개 받는 놈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3번은 2개 받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제 x값을 이렇게 2, 3으로 잡으면 가리키는 함수값이 1, 3으로 x를 잡으면 가리키는 함수값이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명제 단어를 배웠으니까 명제 파트로 생각하면은 얘들아 요거 있지.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거를 대우로 이제 뒤집어.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대우도 참이 되는 거지. 자, 뭐냐면 fx1이 만약에 fx2와 같으면 x값이 같다. 이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되겠지? 대우 명제도 해석을 잘해야 돼. 피곤하면 일어나 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서 만약에 함수값이 똑같으면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아니라 같은 원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원소일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1대1 대응은 자, 요거야. 아까 2번 그림이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설명드렸지만 화살표를 받을 때 못 받는 놈이 있어도 된다면 1대1 함수야. 근데 받는 놈은 하나 받아야지. 1대1 대응은 무조건 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야. 모든 원소가. 일어나. 자, 그 다음에 2번은 1대1 대응이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최소한 1대1 대응이 되려면 최소한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 얘들아. 1대1 함수를.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 저 조건으로 이제 만족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에 추가가 돼야 되냐? 1대1 함수. 받는 놈은 하나, 못 받는 놈은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1대1 대응이 되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자, 요겁니다. 자, 잘 들어봐. 얘들아, 그 1번은 공역이 지금 뭐야? 공역이 지금 이제 A, B, C, D 네 원소를 가지잖아. 치역은 화살표 받는 것만 A, B, C 이렇게 세 개잖아. 공역은 4개의 원소, 치역은 3개의 원소,
두 공력 치역이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될 수 없지만 얘는 공력이 ABC, 치역도 화살표 받는 것도 ABC이지 않니 지금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력과 치역이 같은 상황이야. 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에서 이 2번 조건이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더 추가가 된 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 그 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게 있다면 그 1대1 함수 중에서도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명제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렇다면은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니 저거? 해석 잘해야 돼.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까 이거?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로 볼 수 있니 이거? 이건 되는 거야. 왜 되냐면 이거 앞단은 명제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명제잖아 그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무조건 어디가 커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무조건 뒤에가 커야 된다고 해서 뒤에가 애초에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제 부분집합이 포함관계가 되는 것이고 뒤에가 더 크니까 명제가 참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 관점에서는 1대1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아까 함수가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었잖아 그치? 1대1 함수는 봐봐. 1대1 함수는 그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왼쪽에서 화살표가 나갈 때 걔네가 가리키는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가리키는 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그 치역, 화살표를 받은 놈 있지? 화살표를 받은 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은 놈이지 받은 놈. 무조건 몇 개 받는 거? 하나 받는 거라고 했지? 화살표를 받을 때 하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X축의 평행한 직선 Y는 K와 비교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오직 한 점에서 이제.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자, 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만약에 이제 집합 X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집합 X가 Y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있어. 여기 Y의 원수 중 K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보자. 여기가 만약에 마일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상황이거든.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받을 때 2개 이상 받았네?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Y 값이 다 몇 개 받아야 되는, 다시. 화살표를 받은 Y 값은 무조건 X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하나씩만. 그래서 Y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는 Y는 K라는 상수함, Y는 K라는 가로로 된 선이 Y는이라는 함수거든. Y가 K라고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하는 점이 오로지 하나여야 1대1 함수야. 얘는 2개의 점에 대응되잖아. 그럼 이 2개의 점 X가 다를 거 아니야 이제 그제? 서로 다른 두 X에 대해서 Y 값이 똑같으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1대1 함수냐? 자,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대응하는 교점이 없거나 즉 화살표를 안 받은 거지. 아니면은 대응하는 교점이 있으면은 무조건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얘기야. 하나여야 된다. 1대1 함수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하나야? 많아야 한 개. 그런데 1대1 대응은 내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도 만족을 하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력과 치역이 같다. 그렇다면은 공력은 보통 실수 전체로 보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되는 거고 이 실수 전체 모든 y 값을 다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여야 되는 거야. 교점이 항상 하나. 이게 1대1 대응이야. 이게 1대1 대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구별해줘야 돼 이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많아야 한 개. 1대1 대응은 무조건 교점이 한 개야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함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함수 조건은 이제. 함수 조건은 세로로 선을 긋는 거이지 않습니까? 세로로 선을 긋는 거. 세로로 선을 내가 만약에 긋는다 쳤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야, 얘네들은 사실. 교점이. 함수는 당연히 만족하는 조건이긴 한데 1대1 함수의 여부는 이제 2, 3번만 가능하지만 1대1 대응의 여부는 3번만 가능하다 이거야. 3번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두 가지 함수를 더 배웁니다. 새로운 두 가지 함수.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자, 얘들아, 항등이라는 글자를 들어봐. 항등. 무슨 의미야? 항등. 항상, 뭐라고? 항상? 등식? 등자가 한자로 뭔지 알아? 같을 등자야, 같을 등자. 항상 같다는 얘기야. 뭐가 같냐면, 내가 처음에 넣으려고 하는 수가 지금 1이면 그 결과도 똑같은 게 나와야 돼. 1. 처음에 넣는 게 2면은 그 결과도 2. 처음에 넣는 게 3이면 그 결과도 3.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대응할 때 그럴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라고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자, fx는 x. 즉 함수값이 자기 자신 x로 나올 때, 함수값이 자기 자신 x로 나올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항등함수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자기 자신으로 대응할 거면은 무조건 화살표 받을 때 하나씩 받겠지 무조건. 그래서 1대1 대응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거야. 1대1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1대1 대응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얘들아 상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저건 이미 정해진 값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고정된 값. 얘는 이제 정해진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해진 값. 자, 정해진 값으로 이제 보는 건데, 자, 2번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얘들아 지금 2번 그림은 지금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 1, 2, 3이 다 똑같은 원소만 가리키지 않니? 다 하나의 y값만 가리켜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 부르는 거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가리키는 공역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을 때, 즉 fx는 함수값이 무조건 c라는 상수로 나올 때 우리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저 상수함수가 항상 이 결과 y값이 항상 얘는 c로 고정되지 않았니? 얘는 그러면은 이제 y는 c라는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함수인 거야.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함수. 근데 상수함수는 무조건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원소만 다 몰아서 받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보시는 겁니다. 치역의 원소, 화살표 받은 원소는 하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고,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야.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자, 이거는 우리 그 1학기 때 했던 그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있죠? 그 순열 P하고 C 기억나지? 그거 내용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함수에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n일 때 얘네들 따지는 게 있어.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이제 m개의 원소를 요거라고 가정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n개의 원소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저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함수의 개수잖아. 함수의 개수. 얘들아 함수는 각 정의역의 각 원소가 화살표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지? 얘 경우의 수가? n가지 맞니? n가지? 이거 n가지지? 얘는 몇 가지야? 얘는 이제? 얘도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얘도 n가지야. 정신 차리고. n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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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가지. 모든 원소가 다 n가지야.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m까지. 그래서 n을 이제 몇 번 곱해? m개 곱하는 거야. m개 이제. 그래서 n의 m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n의 m제곱.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해볼게. 1대1 함수의 개수. 얘들아 1대1 함수는, 자, 얘가 맨 처음 거 있지. 맨 처음 거. 맨 처음 거는 n가지, n가지. 근데 그 다음 거는 몇 가지야? 1대1 함수가 되려면 화살표를 이제 받는 놈이 여러 개 받으면 안 되잖아. 만약에 1이 1을 가리켰으면 2가 1을 못 가리켜. 이 입장에서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n-1가지야. 하나가 줄여야 돼. n-1가지. 그 다음 거 3은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개를 제외하니까 n-1.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야. 하나씩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n 곱하기 n-1 곱하기 쭈르륵 해서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잖아.
끄트머리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n-n 플러스 1인데 왜 저렇게 나와줘야 되냐면 이렇게 세팅해줘야지만이 곱하는 게 m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팅해줘야지만이. 저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배우셨었냐면요. 얘들아, 이게 순열로서 npm이었어, 이거. npm. 저게 npm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1대1 대응의 개수인데 얘들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처럼 쓰는 거야. n가지, n-1가지, n-2가지 하면서 쭈르륵 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정의역과 이 공역 있죠?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이 화살표가 무조건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 m개가 이 공역의 모든 원소에 다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mn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는 맨 처음 게 n가지 그 다음 거 n-1가지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만약에 다 하나씩 대응을 했을 때 맨 마지막 거가 남은 하나를 가리켜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1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n 팩토리얼이야 얘들아.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었었고 그 다음에 4번 항등함수도 한번 봅시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그 자기 자신으로 가리키는 함수거든. 애초에 그 자기 자신으로 가리키는 그 대응 자체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으시고 그 다음 5번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어떤 고정된 y값만 가리켜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1을 가리키기로 했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1을 가리킬 거면은 다 지금 1을 가리켜야 되는 건데 근데 가리킬 수 있는 그 선택지가 n가지가 있겠죠. n가지. 저 n가지 중에서 어떤 원소를 가리킬까? n가지로 개수를 세는 거야. n가지에. n가지로 세주시기 바라고. 자, 근데 필수예제 5번 보실 건데 조금만 좀 정신 차리고 합시다. 이제 요 뒤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끊어다 갈 거니까 좀만 더 정신 차리시고 필수예제 5번 다음 중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그 1대1 함수니까 지금 얘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 R 이게 정의역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서 어디로이니까 이게 공역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역 요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건데 요거를 자 이제 1대1 함수를 보는 거지. 1대1 함수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이게 가로로 그어가지고 교점이 많아야 하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 저 함수들을 그려볼 거야, 얘들아, 이제. 자, 너네 이거 1번 함수 그릴 수 있니? 절대값 x 빼기. 이거 원래 범위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원래 범위 나눠서. 자, 범위 나눠서 그리는데, 얘들아, 근데 이 정도는 바로 알아놔야 돼. 이거 괄호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이거? 2. x에 2 넣었을 때 결과값이 몇이야 이거? 0이지 이거. 이거 V자로 꺾이는 함수야. V자로 꺾이는 함수. 1번. 2,0에서 약간 이렇게 꺾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인 순간이 있죠?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생각해보자, 2번도 이제. 2번은 이제 2차 함수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2차 함수지. 1,3이 이제 꼭지점의 좌표야. 1,3. 여기가 얘네가 2였고 1,3이 꼭지점이면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니? 여기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잖아. 이제 얘도 1번이랑 비슷하지 않니?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2개인 게 있죠? 얘도 될 수가 없다. 이거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이제 fx는 7이죠. fx는 7. 자, 얘가 이제 y는 7이라는 이제 상수함수인데 얘들아 얘는 교점이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잖아. 얘도 이제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겠지.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이제 4번은 이제 이 대가로 x거든요. 대가로 x. 저게 그 대가로가 가우스 기호라고 해가지고 저거 뭔지 아니? 가우스 기호? 뭔지 모르죠?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이제. 자, 그 안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자, 이거 한번 해볼래?
자, 1.2의 정수 부분 몇이야, 이거? 1.2의 정수 부분. 1. 자, 2.0의 정수 부분 몇이야, 이거? 2.0의 정수 부분 2지. 자, 정수는 이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음수일 때 볼래? 얘들아, 얘는 정수 부분 몇인지 아니, 이거? 정수 부분? 얘 정수 부분 몇이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야, 이거 얘들아. 마이너스 4. 정수 부분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왜 정수 부분이 얘는 마이너스 4냐면은, 여기를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얘는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해주거든? 얘는 이제 소수 부분. 원래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으로 세팅돼야 돼, 얘들아. 0 이상으로. 소수 부분의 조건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려면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4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 정수 부분 마3으로 잡아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3.7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더 빼야 마이너스 3.7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소수 부분이 음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음수면. 이래서 모순이 발생하시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대괄호 x의 이제 저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하면서 그려지냐면은 얘들아 이것만 기억해놔. 저 함수 이렇게 그려져.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어. 이거 이제 분홍색으로 해볼게.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 뚫려 있다.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다.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계단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없거나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니? 무수히 많이.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얘도. 자, 근데 마지막 5번인데, 마지막 5번은 이제 fx는 x세제곱이죠? fx는 x세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x세제곱 그래프 우리가 뭘 안 그려봤고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니? 0,0을 지날 거 아니야. x가 0이면 0 나오니까.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지면은 얘도 함수 올라가겠죠. x가 작아지면 얘도 점점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제. 얘 한번 선을 그어볼래? 가로로 선을 그으면은 교점이 항상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항상 하나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자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이제. 5번이 정답인 거지. 5번이 정답인 거. 이렇게 이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필수테스트 6번.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 6번. 자, 6번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번이 어려우니까. 자, 뭐 하는 거냐면,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이러한 함수가 있대. 이러한 함수. 이게 지금 1차 함수야, 얘들아. 1차 함수.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는 애초에 이렇게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내려가게 이제.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x의 범위가 지금 어딨냐 이 얘기야.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x의 범위가 자 우리 마일부터 2까지만 보겠다 이거거든. 마일부터 2까지만 보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x의 범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이제. 자, 저 범위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함수가 지금 이제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집합 x를 한번 표시해 보면은 집합 x가 마일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집합 y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이게 얘들아 이게 x가 지금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 대응하는 결과값 함수값이 작아지지 않니 이게 지금? x가 오히려 작으면은 함수값이 크지.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봐. x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큰 거를 가리켜야 돼. 큰 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x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를 가리켜야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다른 x값은 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끝과 끝만 지금 생각해 본 거야. 끝과 끝만. 끝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가 몇 나와줘야 돼? 얘가 이제 이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준 이 결과가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를 넣었을 때
2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주셔야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 연립해주면은 a, b 나오지 않겠니, 얘들아? 얘네 연립해주면?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3a가 9이기 때문에 a가 마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3 넣어주면은 이게 b가 4가 나오게 될 거야, 얘들아. b가 4.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해주는 거니까 자, 일단 답은 1이라고 하는 거야. 답은 1. 답은 1이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자, 그런데 하나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게 그 밑에 유제는 a가 양수일 때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도 미리 좀 써놓자.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양수면 지금 이게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 그래가지고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을 거란 말이지, x의 범위가 이제. 뭐 a, b라고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a, b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때는 항상 증가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 얘네 대응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얘를 이제.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C, D다. 자, 얘들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클수록 함수값도 크지 않니, 지금 이제? X가 클수록? X가 작을수록 함수값도 작아지지 않니?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에 대응이 되니까, 이게 큰 게 가장 큰 거, 작은 게 가장 작은 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해하고 푸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를 가리키도록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이제 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되거든. 1대1 대응.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문제를 풀 때 절대값이 나오면은 얘들아 범위를 항상 나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범위 나눌 생각을 이제 자 x가 지금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x가 1대1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x가 1대1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보통 이제 클 때에다 된 거 보실 건데 저 때 식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자 이제 이거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럼 이렇게 그대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밑에 거는 x가 1보다 작습니다. 작으면은 부호가 뒤집혀져서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고 얘 한 번 더 식 정리해 볼게. 이제 식 정리. 동류항을 묶어줄 거야. 동류항을 이제 동류항 묶어줄 거야. x에 대한 동류항 1-kx 플러스 2 플러스 k. 여기도 x에 대한 동류항 1 플러스 kx 플러스 2-k.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식 쓰시고 봐봐. 자, 그 다음에 이게 1대1 대응이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 1대1 대응이다. 이 함수를 그려봐야 돼, 얘들아. 함수를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이거 x에다가 1 넣어주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1 들어가면은 1,3 지나거든. 얘가 이제 1,3. 그럼 봐봐. 1,3을 지나니까 함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보면은 1,3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점을 지나줘야 돼. 이 정도쯤 점을 이제. 이 정도쯤 지나야 되거든? 이 정도쯤 이제. 자, 그런데 봐봐. x가 1 이상일 때는 이 함수를 그리라며. 1보다 작을 때는 좀 달라진 함수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클 때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지금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자, 항상 그 선을 이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몇 개여야 된다, 이거?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 점이어야 돼.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교점이 2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꺾일 수는 있어. 근데 항상 올라가려는 경향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교점이 항상 하나 나오지 않니? 이래야? 아니면 봐봐. x가 1보다 클 때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에도 기울기가 음수로 나와야 돼.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나와야 돼. 내려가는 모양이 만약에 안 나오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지금 또 교점이 2개가 되는 순간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x가 1보다 작을 때의 요 기울기 있지, 요거. 1보다 클 때의 기울기랑 1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 있지. 결론은 뭐냐면은 저 1-k와 1 플러스 k가 같은 부호여야 돼, 같은 부호. 둘 다 기울기가 양수여서 올라가든가, 둘 다 기울기가 음수여가지고 내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k랑 1 플러스 k를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같은 부호를 곱하면 양수여야 되겠죠? 이 조건으로 푼다. 근데 너네 이거 푸는 요령,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야.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뽑아내가지고 양변의 부호를 좀 이제 부등 방향을 뒤집어 놓고 해보자고. 뒤집어 놓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 범위 나오지 않니? 이게 사이 범위로 우리 나오잖아. 2차 부등식 배웠으니까 사이 범위지. 답을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3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3번으로 답 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이제. 자, 8번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8번은 이제. 8번 이거 잘 봐야 돼.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어. 자주 나오니까 이제. 8번은 뭐 하는 거냐면, 집합 x가 2, 3, 6인데, x에서 x로 대응하는 세 가지 함수가 있대. f, g, h라는 세 함수가 있대.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고, 이제 h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야, 이 값을 이제.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따지는 그 순서가 있거든, 이제. 가장 1순위로 따질 거는 이제 우선순위. 항등함수. 2순위, 상수함수. 3순위 1대1 대응. 이 순서를 일단 따지는 거야. 이 순서로 이제. 이 순서로 따지시는 겁니다. 자, 저 순서로 따지시는 건데, 자, 제가 이제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제,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거 G가 항등함수거든? G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G3이 몇이어야 돼, 그러면? 자기 자신 나와야 돼. 안에 있는 3 나와야 돼. 이게 3이라는 게, 이게 3. G3이 3이야. 자, 근데 봐봐. 이제 항등함수 내가 처리했지, 이제. 상수함수 처리할 수 있어. 얘들아, H는 항상 상수함수거든, 상수함수. 얘 말을 잘 들어야 돼. H6이 3이야. 그러면은 H2가 몇이야? 이것도 3이야.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H는 무조건 그 결과값이 정해져 있는 상수함수야, 얘들아. H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함수라고 보는 거라고. 정해져 있는 함수. 그러면은 이제 F가 1대1 대응이니까 F만 마저 채워주면 돼. F는 이제 이거 한번 그려봐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자, 이제. 2, 3, 6. 여기 이제 2, 3, 6. 이렇게 한번 그려서 한번 확인해볼게. 2, 3, 6 그려서.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 얘들아, F2가 3이라는 거잖아, 현재 이거. F2가 3. 2가 3을 가리켜야 되고, 그리고 F2가 3이니까 F3 몇이어야 돼, 이거 이제? 얘가 6이 돼야 되겠지? F3이 6이죠? 그런데 F는 이제 무슨 함수라고 했다? 1대1 대응?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가. 그래서 F6이 2여서 계산해 주시니까 답이 몇이 나옵니까? 5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5.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이제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필수 예제 9번을 봅시다. 이제 요거 9번. 자, 요거 함수의 개수 따지는 그 경우의 수 관련된 거 하실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요거까지 일단 복권에도 갈 거니까 여기까지 빨리 봅시다. 필수 예제 9번인데 도집합 x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요 얘기입니다. x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5개, 1, 2, 3, 4, 5가 이제 있는데, 자, 봐봐. 저 8가지, 7가지 확인해 볼 거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몇 개냐? 얘들아,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게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러니까 몇에 몇 제곱? 가리킬 수 있는 게 5개니까 5를 3번 곱해서 5의 세제곱 125라고 답을 내주시는 것이고, 12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 표현의 말뜻을 알아야 되거든? 이 표현이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1대1 함수라는 거를 캐치해야 돼, 얘들아. 1대1 함수라는 거. 이게 1대1 함수의 표현입니다. 1대1 함수의 표현.
1대1 함수가 몇 개니? 라는 얘기야. 1대1 함수가 몇 개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죠. 자, 1이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개? 처음에 5개. 그 다음에 2는 몇 개? 하나 줄어서 4개야. 얘가 가리킨 거를 또 못 가리키니까. 5개, 4개, 3개. 끝. 그게 5P3이야, 5P3. 5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 나가면서 3번 곱하는 개념이었어. 기억나시죠, 저거? P 하는 거. 그 다음 3번 1대1 대응. X에서 X야. X에서 X. 그러니까, 자, 봐봐. 1, 2, 3에서, 만약에 이거 1, 2, 3에서 1, 2, 3을 가리키는 거로 생각해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 X에서 X라 생각하면은 3개, 2개, 1개. 3, 2, 1 곱하는 거야. 그게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6이죠, 6. 그 다음에 4번 항등함수.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자, 여기 이제 1, 2, 3, 1, 2, 3 요 상황에서 자기 자신 1, 1, 2, 2, 3, 3. 자기 자신 자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얘는 이제 자기 자신 한 개. 그 다음 5번입니다. 상수함수인데, 얘들아, 상수함수는 항상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똑같은 것만 가리켜야 돼. 그럼 이 5개 중에서 어떤 놈을 가리킬까? 경우의 수가 5가지지, 그지? 5가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굳이 따지면 5개의 공역 원소 중 하나를 고르는 개념이니까 그냥 5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 5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6번. 얘들아, 6번 잘 봐야 돼. 6번. 집합 X의 이무의 두 원소에 대해서, 자, 얘랑 비슷한데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너네가 좀 처음 보는 표현이야,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뭘로 푸시는 거냐면은 조합이야, 조합. 조합으로 풀어줘야 돼. 자, 답을 먼저 얘기하면은 지금 공역의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죠?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3개만큼, 얘가 3개니까 5C3으로 풀면은 이게 답이야. 5C3으로 푸시면. 5C3. 이게 왜 5C3이냐면은 잘 들어봐. 5C3은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라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이 3개를 골랐다 해볼게. 이렇게 3개를 이제. 그런데 3개를 고르면 지금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 이게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았을 때 만약에 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건데, 큰 놈은 가리키는 함수값도 커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3개를 잡잖아. 3개를 내가 이렇게 5C3으로 고르는 순간 지금 이거 화살표 이제 나가야 되잖아, 이제. 뭐가 뭘 가리킬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 저 조건 때문에. 봐봐. 이렇게 대소관계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돼, 저거. 대소관계. 그렇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 5개 중 3개를 골라놓기만 하면은 뭐가 뭘 가리킬지 대응이 이미 정해진 거니까 골라놓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거 빼가지고 5C2로 하는 거 아시죠? C 계산 어떻게 했어, 이거?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2번 곱하신 다음에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해주니까 10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10가지라는 답.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 F는 4를 만족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거 한번 보시면 F는 4. 얘들아, 요거는 이거다. F는 4. 자, F는 4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F가 4, 2가 4를 미리 가리켰어. 가리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얘들아. 함수의 개수. 나머지 두 원소 이거 화살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함수의 개수니까 화살표가 막 나가도 돼. 얘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야? 얘는 4가지가 아니라 5가지. 헷갈리면 안 돼.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가리켜도 된다고. 5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5 곱하기 5, 5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가리켰던 놈을 가리켜도 되지만 1대1 함수가 앞전에 가리킨 놈을 못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끊었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이제 볼 건데, 자, 여기 합성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함수 f가 있어. 이제 정의역이 x, 공역이 z야. 뭐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 함수라고 해봐,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있어. 또 다른 새로운 함수가 있어. 이 또 다른 함수는
이제 아까 함수 f의 공역을 이제 정의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도착하는 그런 이제 함수이거든요, 이제. 함수가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두 함수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중첩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가 중복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함수를 내가 이제 자, 만약에 x라는 함수를 거치면 뭐 이게 나올 거잖아. 이거를 또 g라는 함수를 거치면 이게 나올 거잖아. 근데 이 중간을 안 거치고 한 방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함수를 정의하겠다 이거야. 한 방에 나오게 하는 함수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세 집합 xyz에 대해서 함수 f는 이제 xz, 그 다음에 함수 g는 이제 zy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제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fx, 그 다음에 fx를 이제 여기 g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은 gf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라 보면 되지.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라.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라 보면 되지. 이제 gfx 이렇게 이제 그런 셈인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응을 시킬 때 이제 자, 여기서 여기로 한 방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 번에 나오게 하는. 즉, x를 정의역, 끄트머리에 있는 y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거고, 이러한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합성함수.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은, 기호 잘 봐야 되더라, 이거 이제. 결국에는 얘가 처음 시행하는 함수가 f고, 나중에 시행하는 함수가 g잖아, 그지? 근데 이 한 방에 가는 함수 기호가 뭐냐면, 먼저 하는 걸 뒤에다 쓰시고 나중에 하는 거일수록 앞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기호를 붙여. 동그라미 이제. 그래가지고 저걸 G 합성 F 아니면 뭐 G 서클 F 이렇게 이제 부를 거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먼저 시행하는 함수일수록 뒤쪽에, 나중에 시행하는 함수일수록 앞쪽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성이 된 이 G 서클 F라는 거는 이 X에서 Y로 가리키는데, 이놈의 함수값을 그럼 어떻게 내가 쓰냐면은, 봐봐. 아까 그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fx라고 썼거든요, 이제. 그럼 이 g 서클 f의 함수값은 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괄호 안 치면은 이제 괄호를 안 치면은 이게 좀 의미가 이제 너무 애매해져서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이 함수의 함수값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f의 함수값은 이 함수의 함수값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더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결국에는 이 함수값, 이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은 최종적으로 x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g서클 f라는 거는 우리가 잘 봐.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g서클 f를 이게 동그라미를 없애. g 괄호 f 괄호 x 이렇게 다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동그라미가 그냥 없어지고 괄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시면, f라는 함수는 봐봐. f는 1, 2, 3이 각각 마1, 마2, 마3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마3, 마2, 마1에서 출발하는데 각각 3, 6, 9를 지금 가리킨다고 돼 있잖아. 자, 근데 내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x에 1을 넣었을 때 계속 거쳐 지나가가지고 9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지. 1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9 나오고, 2 나오면 최종적으로 6 나오고, 3 나오면 최종적으로 3이 나오게 하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함수를 정해야겠다. 그 함수가 이거지. 자, 1, 2, 3, 3, 6, 9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가운데를 그냥 없애고 보는 거지, 이제. 가운데를. 없애고 보시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만약에 이제 이 GF1은 뭐냐면은 F1이 1 넣으면 여기 마1 나오잖아, 마1. 얘가 마1이죠, 마1, 그죠? 그랬을 때 G 마1이 지금 이제 9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G 마1이, 그지? 그러니까 이 GF1이 9다. G 서클 F에다가 1 넣은 게 9다. 같은 것으로 이제 보는 거지. 아까 내가 이 G 서클 F 이거를 이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동그라미 기호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내가 바꾸라라고 했잖아, 그지?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게 요거야, 요거. 그게 요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그냥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서 다 처리하실 수가 있다 이건데, 이게 어떤 성질이 이제 있냐면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이제 어떤 순서로 합성을 하느냐, F서클 G로 하느냐, G서클 F로 하느냐. 자, 얘들아, 이 기본적으로 이게 자리가 지금 교환이 된 거잖아. 자리가 교환이.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각선 그어야 돼. 대각선. 기본적으로 성립을 안 해. 즉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 얘기야. 합성하는 순서가 이제. 이거는 G를 먼저 시행하고 F를 나중에 하는 건데 얘는 F를 먼저 시행하고 G를 나중에 하는 건데 순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 어떤 순서로 이제 먼저 이제 이거를 합성을 하느냐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이제 괄호를 그냥 없애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써도 된다 라는 것이고, 3번 i가 만약에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인데 i가 이제 그거야 아이덴티파이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자, F랑 I랑 합성하게 되면은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는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항등함수 I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했을 때 별 이게 뭐가 없어요. 자기 자신 F가 나오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 F가. 이런 게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10번을 한번 보자. 10번 이제 10번을 한번 좀 보시면, 자, 두 함수 fg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거든.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합성이 이렇게 서클로 돼 있으면은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그냥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이렇게. 이거 계산하라 이거야. 이거. 얘를 계산해 보시라.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얘들아, G2는 여기 X에다가 2 넣어봐야 되는데 밑에 위에 범위 이상 밑에 넣는 게 맞지. 2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0 나오네. F0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F-2 여기다가 -1을 넣는 겁니다. -2 넣어주면은 8 빼기 3 해가지고 5가 나오게 될 것 같아. 5. 자, 요거 지금 계산해 주라는 거거든. 요거 저거 한 번 더 해보자. 얘들아, F0은 여기다가 0 들어가면은 마3이 나오게 되잖아. 마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5 있지. G5는 여기다가 5를 넣어야 되지 않니? 여기다가 5, 2, 10 해가지고 빼기 7 해주니까 3 나오나? 3. 결과가 0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서클 동그라미 기호 나오면은 저렇게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11번도 한번 봅시다. 11번 이제. 얘들아, 11번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K를 구해라 이 얘기거든. K를 구해라. 요거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이렇게 바꾸는 거야.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는 거잖아. 이게 같은 함수면은 이 함수 값도 같지 않을까? fgx나 아니면은 gfx나 이게 같지 않을까 얘들아. 이제 이렇게 이게 같을 거야. 저게 같겠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면, 얘들아, gx가 뭔지 이미 나와 있지, 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 저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fx지, fx는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 2x 플러스 k잖아. 2x 플러스 k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대입해줄게.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너네 계산을 되게 못하더라, 이제. 간단한 예시 들어줄까? 얘들아, 봐봐. F1이 몇이야? F1 계산해봐. 몇이야, 이거? F1. 2 플러스 K지. 너네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X에다가 지금 뭐 넣는 건데, 이거? 1이 넣는 거잖아. 야, 똑같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저 X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라는 거야. X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X 자리 여기에다가도 이걸 넣으라는 거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럼 이거는 이제? G2X 플러스 K. 마찬가지야. 저 X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 이 2X 플러스 K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그렇게 대입하라는 거야. 잘 보시면 F 자리에 저 X 자리에다가 이제 이거 괄호 잘 쳐야 되겠지?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이렇게 넣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니? X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한 거지. G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는 거야. G도 X 자리에다가 요 2X 플러스 K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2X 플러스 K를.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돼. 전개 마이너스 2x 플러스 3k는 이제 어떻게 되시냐? 마이너스 2x. 자, 근데 빼기 k 더하기 k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게 됐고 이제 없어지게 이제.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x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이미 같죠?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상수항이 없잖아, 그지? 몇이란 얘기야? 0. 그러니까 3k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3k가 0. 그래야 양변이 항상 같겠죠? k를 0, 1번으로 답을 내주는 거야. 1번으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럼 12번. 자, 요거 좀 잘 봐야 되더라. 12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이 함수를 이거를 만족하는 h를 구하라는 건데. 자, 이거 f 서클 h가 g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fhx는 gx. 함수값 표현으로 저렇게 바꿔. 함수값 표현으로. 저렇게 한번 바꿔볼게. 우리의 목표는 h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h. 자, fhx.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 hx. 그대로 넣으라고. 3hx-2는. 그 다음 gx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대로 쓰시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hx를 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넘겨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제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h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잘 봐. 2번 이제 밑에 거 2번은 뭐냐면 지금 저기 이제 h 서클 f가 g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h 서클 f가 g 이제 자, 이거 이제 그 h 서클 f가 g라는 거는 hfx 이렇게 이게 gx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자 fx 저거 그대로 대입해. fx 3x 빼기 2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gx는 뭐시겠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자 요건데 자 얘들아 요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거 치환을 해야 돼. 치환을 여기서 이놈 있죠? 우리 hx를 구해야지 h 3x 빼기 2를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자 잘 들어. 3x 빼기 2를 t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 치환해가지고 이제 x를 구한다. x 구해주시면 3x는 t 플러스 2 그래서 x를 구해주면은 3분의 t 플러스 2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제 저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저식을 자, 잘 봐야 돼. 치환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문자를 다르게 풀어보겠다 이거거든. 지금 3x 빼기 2는 t로 바꾸는 거잖아. t는 그럼 ht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를 곱해줘야 되잖아. x를 이제 여기 x를 곱해주시면 3분의 t 플러스 2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마저 전개를 해보잖아. ht는 뭐야 이거 이제 자 전개해주면은 이거 3분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통분해 주시면은 3분의 근데 이거 찢자 얘들아. 이거 찢는 거 잘 봐. 마이너스 3분의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이지? 이거 통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저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hx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t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t를 x로 바꾸는 거야. 단순히 그래서 최종 답은 뭐냐면은 hx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이제 이거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저렇게 바꾸는 거냐면은 얘들아 사실 이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fx를 2x로 쓰든 아니면 fa를 2a로 쓰든 이제 사실 이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제 x로 그냥 문자를 단순히 바꾸는 거야. 그냥 이제 요거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요거랑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치환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13번 봐봐. 13번 한번 보시면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이건데, 자, 이거 f1은 f, f2는 합성하는 거야. f3는 f2랑 합성하는 거. fn 플러스 1은 fn이랑 합성해 주는 거야. 이때 f150의 1의 값을 구해주라 이 얘기야. f150의 1.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야. 이 함수 f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 함수인지, 이거 내가 집합 x에 1, 2, 3, 4, 1, 2, 3, 4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제. 이거 넣어서 한번 해볼게, 이거. 넣어서 한번 보시면. 자, 얘들아, 이거 함수 f는 x가 4일 때 1이야, 1. 이렇게 가리키지. 근데 x가 나머지 1, 2, 3일 때에는 더하기 1 한 걸 가리키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서 더하기 1 한 거. 얘 더하기 1 한 2, 더하기 1 한 3, 더하기 1 한 4를 가리키라 이 얘기거든, 이게 이제. 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f150의 1은 어떻게 구해주느냐? 요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얘들아, 이게 뭐냐면, 저 f1은 f1이랑 같으니까, f1의 1은 얘는 그냥 f1이야. 그냥 f1. 2가 나오게 하는 거잖아. 2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해보자. f2의 1을 계산하고 싶으면 f2의 1. 요거잖아요, 이거. f 합성 f1의 1. 이거 지금 해주는 거거든, 이거 이제. 근데 f1의 1이 아까 2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2라는 걸 이제. 이거 f2 계산하는 거야, f2. f2가 몇이야, 이거? 저 그림에서. f2가 몇이야? 3이죠? 이거 느낌 오니, 이거 얘들아? 그래?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봐봐. 1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오지. 1을 넣으면 2 나오잖아. f2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을 넣은 결과를 한 번 더 넣어라 이거야. 한 번 더 넣어라. 그럼 추측이 되지 않나? 그 뒤에 한번 해볼게. f3의 1은 그럼 무슨 의미냐? f3의 1은 이제 저 올바른 식에 의하면, 자, 방금 전에 나온 결과를 또 넣으라는 거지. 방금 전에 나온 3을 또 넣어라. 요 얘기지, 요 얘기. 그러니까 3 넣은 게 몇이냐? 4.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한 번 더 해볼까? f4의 1. 이거는 방금 전에 나온 그 f3의 결과를 한 번 더 넣어라. 그럼 이게 뭐식이냐? f4. 4를 넣으니까 몇 나옵니까? 1 나오게 되는 거지, 1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지막. 여기서 f5까지 내가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얘는 방금 전에 나온 거를 또 넣으라 이 말씀인데, 방금 전에 1이 나왔으니까 1을 넣어주면은 이번에 몇이 나와줘야 됩니까? 다시 2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2가 나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좀 챘니? 결국 이게 이 횟수가, 합성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넣은 거를 또 넣고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넣다 보면은 이게 순환하는 꼴이야. 반복되는 꼴이야, 이게. 이게 반복 순환되는 꼴이야. 순환 반복이야, 이거. 결국에는 얘들아 이게 4개의 숫자가 번갈아가는 거거든. 봐봐. 맨 처음에 1 넣으면 2 나오지. 2 넣으면 3, 3 넣으면 4, 4 넣으면 다시 1 나오잖아. 1 넣으면 2 나오지. 몇 개의 숫자가 돌아가는 거야? 4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결론. 우리 문제에서 F 뭐식이 구하래? F 150의 1을 구하라고 했지. 이거 4개씩 반복이면은 결국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4로 나눈 나머지. 4개 반복이니까. 이거 4로 나눈 나머지 바로 확인되십니까, 이거? 몇입니까, 이거? 2 맞니, 이거 2? 그래서 이거 F2의 1을 구하라는 거야, F2의 1. 즉, 1을 이제 넣은 거를 1을 2번 넣으라는 얘기지. 한 번 넣고 또 넣어라. 몇입니까? 3. 이렇게 푸는 거야.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고, 이 정도 느낌으로. 자, 마지막 14번. 야, 드디어 나왔다. 끝판왕. 원래 이게 풀이가 정석으로 푸는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제 너네가 이제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쉽게 생각해서 푸는 풀이가 있는데, 그나마 쉽게 생각하는 풀이만 알려줄 거야,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려울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네가 고1 때 다루는 이제 필수 유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각 단원마다. 너네가 1학년 때 다루는 모든 필수 유형 중에서 최고 난이도라 보면 돼, 이거는. 자, 등급에 관계없이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 잘 들으세요. 뭐 하는 거냐면, 함수 fg를 이렇게 그려줬어. 이걸 통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거거든, 합성함수. 원래 정석풀이는 뭐냐면, 이 함수 f가 지금 이제 x가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잖아, 직선 1차 함수.
1부터 2까지는 뭐 이렇게 정의된 함수인 거잖아. 그 다음에 gx도 1차 함수니까 각각이 1차 함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차 함수 식을 합성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너네가 처음 풀 때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 그나마 쉬운 풀이만 지금 알려줄 거야. 그나마 쉬운 풀이. 잘 들어. 사실 이 합성함수는 결국에 괄호의 중적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gf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gf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어려워.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결국에는 이거야. 뭐냐면 자, x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게 fx고 이제 근데 밖에 있는 게 이제 gx인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x가 이제 봐봐 얘들아 이 꺾이게 되는 점을 좀 이제 신경 써야 되거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합성함수가 원래 맨 처음에 이런 개념이었잖아. 두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할 때 이렇게 거쳐가는 함수가 f, 이렇게 거쳐가는 함수가 g.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쳐가는 거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정의한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천천히 이렇게 이제 풀 거야,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자,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자, 봐봐. 일단 기준이 되는 x의 값은 0일 때랑 그 다음에 1일 때 이제 함수가 이제 좀 달라지니까 꺾이니까 1일 때랑 2 기준이 되는 x는 0, 1, 2를 이제 볼 건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x가 0일 때 fx의 함수값 계산해봐. 함수값 몇이야 이거 y좌표 0이지. 일단 이거 미리 계산해 놓을게 이제 미리. 아 얘들아 그리고 이거 gx가 아니라 이거 gfx로 다시 수정. gfx로 이거 다시 정정을 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 넣으면은 이게 몇입니까? 1 들어가면 2 나오죠? 그럼 1 들어가면 2 나오고, 이제. 또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이때는 0이잖아, 0. 이게 0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 fx의 값을 이제 여기 0, 2, 0을 있잖아. 여기다가 넣어줘야 최종 합성함수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0을 이제 이 자체가 0이야. g0 아니야, g0? G0이 몇인데 이거 지금? 2. 2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간다고 해봐. G2가 몇이야? G2. 이거 0이지 0.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x가 0이잖아. fx가 여기 0 들어가면 G0. 아까 2였잖아요. 2. 자, 일단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나는 지금 중간 f를 거쳐서 이제 지금 계산해 봤잖아. 우리의 최종 목표. 합성함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냐면 최종 합성함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 중간 생각하지 말고 0 넣으면 2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1 넣으면 0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도록 이제 하는 그러한 합성함수를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러한 합성함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제 그럼 x가 이제 0, 1, 2 주요 지점 포인트들만 내가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 사이에서는 0.1일 때 이게 fx가 어떻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잖아. 그 무수히 많은 수들에 대해서 fx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거.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봐봐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0 들어가면은 0 나와서 2 나오잖아 그지? 잘 들어. 자, x가 0일 때는 f가 0이지, 그지? 여기에 f의 값은 y 값이지. 그 f의 값을 이제 여기 x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해줘야 최종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다시. x 0 들어가면 결과 0이지? 그 결과를 여기다가 또 넣는 거라고, 이제. 그럼 2가 나오지. 자, 잘 들어. 이제 이 상태에서 x를 변화해 가면서 그때의 이 y 값이 이제 변할 거 아니야, 그지? x가 이렇게 변하면은 지금 y 값도 일단 커지긴 커지잖아. 그럼 그 변하는 y 값을 또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 이제. 그럼 y 값이 봐봐. x가 0에서 1까지 이제 점점 커지면 y 값이 0에서 2까지 커지죠. 그럼 그 0에서 2까지 y 값이 커지는 거를 여기서는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것으로 그려야 돼. x가 0에서 2까지. 여기에 y의 변화,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를 여기서는 0부터 2까지 이 x가 이제 0부터 2까지 변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돼. 그러니까 x가 0부터 1까지 커졌으면은
중간 과정을 거쳐서 fx의 값이 0부터 2까지 변하니까 여기서 0부터 2까지 변하는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최종 합성함수에 그려야 돼. 자, 0 넣었을 때 2 나오죠, 그죠? 0 넣었을 때 2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그 함수값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0부터 2까지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은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않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x에 1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0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자, 이제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해볼게. 이거 어려워? x가 1부터 2까지 변하면 fx, y 값이 2에서 0으로 줄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가 이제 여기 x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이 fx, x 역할을 하는 이게 2에서 0으로 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이제 저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근데 이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저거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왜 뒤집어줘야 되냐면 자, x가 1에서 2까지 커지는 방향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1에서 2까지 커지잖아, 이제. 그때의 이 fx가 2에서 0으로 감소하는데, 이제 여기서 fx가 2에서 0으로 감소하면은 함수값이 0에서 2로 증가하지 않니? y값이 이제. 그러니까 함수값이 0에서 2로 증가하게 그려야 되는 거야. 0에서 2로 증가하게. 이게 최종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이게 최종 합성함수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이게 그나마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야,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고, 이게 웬만하면 직선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어렵게 나오면 곡선이 나와, 곡선. 그럼 미쳐, 얘들아. 그거는 너무 과하게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이 정도라도 잘 이해를 합시다, 일단. 시험에 잘 나와, 이거. 나, 여기까지. 내신에 나와요? 모고에 나와요? 아니, 모고에 안 나와, 내신에 나와.